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무등산에서 성화가 체화되고 내일은 개폐 회식의 밑그림이 공개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모토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문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면세점 특허 탄핵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에 들어설 특급 호텔도 면세점 유치 여부가 성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산업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나가사키 일대 강제징용시설을 광주 시민단체가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무등산에서 성화가 체화되고 내일 개회식과 폐회식의 밑그림이 공개됩니다.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광주 유대회, 대회 의미와 준비 상황을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학예 유니버시아드는 광주 전남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두 차례 유대회가 열렸습니다. 1997년에는 전북 무주에서 그리고 2003년에는 대구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광주 대회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56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1개 종목의 170개 나라 그리고 1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종 엔트리는 오는 3일에 마감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1년 대회 때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2년 전 러시아 카잔 대회에서는 일본에게 3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3위 탈환의 선봉장은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이 맡았습니다. 체조의 양학선, 배드민턴 이용대, 그리고 양궁의 기보배 선수가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는 금메달과 함께 관중몰이 선봉에도 서 있습니다. 대회가 다가오면서 준비는 바빠졌고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은 무등산 장불제에서 성화가 체화되고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성화가 전국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광주를 세계에 알리게 될 개회식과 폐회식이 어떻게 꾸며질지 그 밑그림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00명 규모의 자원봉사자들은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친절과 헌신으로 우리 광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홍보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은 유대회 유니폼을 입고 전국의 야구 팬들에게 대회를 알렸습니다. 또 유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가 응원단과 함께 전국 투어에 나서고 SNS 플래시몹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회 흥행카드 중에 하나인 북한의 응원단 파견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지만 조직위원회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슬로건으로 내건 지구촌 청년들의 축제. 축제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운명의 한 달이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정부가 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보장하고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6.15와 8.15 민족 공동행사,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응원단 공식 초청, 전남 땅끝 협력 등 지자체의 교류 협력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외교적 자주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양학선 손현재 선수가 금메달을 노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체조경기 조추첨이 오는 4일에 열립니다. 체조경기 조추첨은 국제체조연맹 기술 규정에 따라 최종 엔트리 마감 후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통상 개막 1개월 전에 국가와 개인별 연기 순서와 공식 훈련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첨에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홍철 경희대 교수 등이 나섰는데 현재까지 체조 경기 참가 신청국은 기계 체조의 46개 나라, 리듬 체조 28개 나라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 선수단에게 1,000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조직위는 대지진 여파로 네팔 선수단이 항공료와 체재비 등 참가 경비 마련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 모금에 나서 1,017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선수단은 당초 태권도 등 12개 종목에 88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할 계획이었지만 지진 참사 이후 30여 명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는 덜 덥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9도로 비교적 선선한 아침이고요. 낮에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시 내일부터는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인 하계 유대회를 한 달을 앞두고 메르스가 확산되자 관계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단 입국부터 검역을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말 입국을 앞둔 선수와 임원은 170개국 2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지역 7개 나라 선수 490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일단 최초 입국장인 인천공항에서 1차 검역을 진행해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견될 경우 인천공항 검역소에서부터 격리시켜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잠복기 환자가 공항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유대회 선수촌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의심 환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으로 이송해서 격리 치료할 방침입니다. 의무실을 설치해서 수시 환자가 열이 많다든지 그 사람들 선수들이 열이 많을 경우에는 수시 예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즉시 격리 후송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대회 폐막식까지 차려지게 될 선수촌 병원에도 감염병 환자 임시 격리실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그러나 국내 의심 환자나 잠복 환자 등이 광주공항이나 KTX 광주 송정역, 터미널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서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 치료를 받던 환자 2명 모두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2차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고열과 콧물 등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온 30대 남자 환자 B씨. 다음 날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차 검사에서도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도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B씨가 메르스로 판정됐을 경우 B씨가 보건소에서 진료한 환자들 모두 격리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 그 같은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편도선염 정도로 의심이 되고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B씨에 앞서 격리 치료를 받았던 20대 여성 환자 A씨도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B씨는 중동이 아닌 다른 나라에 머물렀다가 메르스가 의심돼 자진해서 격리 치료를 받았지만 역시 단순 질환으로 판명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메르스 환자와 간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 현재 자택 격리 중인 대상자가 각각 2명과 4명이 있지만 이들 모두 질병 의심 증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은 없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간접 접촉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돼서 또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이들 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매일 2차례씩 발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열과 복통 증세로 병원에서 1차 장염 진단을 받았던 이 환자는 최근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카타르 공항을 경유한 사실이 있다고 말해 격리치료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이 남성을 이송한 119 구급대원 3명도 현재 자택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리치료병원 측은 30대 남성의 혈액 등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방만한 경영 사례와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 KPS가 산업단지와 군부대 등에 납품한 방폭 등 2만 4천여 개가 성능 미달로 판명돼 사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 KDN과 한국전력기술은 해외 사업 원가를 적게 계산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한전 자회사들의 복리 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도 여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배 이상저온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4월 뱃꽃 개화 시기에 심한 일교차와 잦은 비 때문에 배 착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농촌 지능성 조사 결과 저온 피해로 결론이 났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농업재해보험이 특별 약관으로만 보장하는 저온 피해를 주 계약에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산업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나가사키 일대 강제징용시설을 광주 시민단체가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내일부터 4박 5일 동안 일본 나가사키 지역 하시마 탄광 등지를 방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추모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답사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24명이 참여하고 나가사키 제1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등 현지 시민단체와 교류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통업계에서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고 합니다. 광주시와 신세계가 같이 추진 중인 특급 호텔도 면세점 유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50객실 이상의 특급 호텔을 짓기로 지난달 협약을 맺은 광주시와 신세계. 실제 내년 착공에서 완공까지 가장 큰 관건은 면세점의 유치 여부입니다. 호텔만으로는 흑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명품이라든지 고가의 상품 그리고 다양한 쇼핑 항목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런 수요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기업의 참여도 필요하고요. 서울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 롯데와 호텔 신라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호텔 수익은 10에서 15% 정도에 불과해서 85% 이상인 면세점 수익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세점 4곳에 대한 추가 특허 신청에 신세계와 하나 등 7개 대기업과 유진 등 10개 중소 중견기업이 몰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에도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호텔과 연계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참여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 6, 7만 명에 불과한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아침에 늘기 힘들고 지난해 관세청 고시 개정으로 호남권에서 광역권으로 바꿔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때문에 관세법 재개정과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광역시 내에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에서 마지막 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광주 관광의 해묵은 과제인 특급 호텔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한 번에 잡는 묘수로 꼽히지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모토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문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 엑스포장 컨퍼런스홀에서 GS칼텍스 허창수 회장과 이낙연 지사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갖습니다. 여수시 덕충동 GS밸류센터에 모두 25억 원을 들여 설립된 전남창조센터는 친환경 기능성 식품 소재 벤처와 바이오 화학산업 육성은 물론 농수산식품 유통판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전국에서 12번째로 문을 여는 전남센터는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관련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 시즌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이제 6월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기아는 이번 주 두산 롯데와 원정 6연전을 치르는데요. 다시 5할 승률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두산 롯데와 만나는 이번 주 다시 5할 승률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4승 2패를 거둬야 합니다. 기아는 올 시즌 두산에는 2승 3패, 롯데와는 3승 3패로 대등한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서재영 선수와 니퍼트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서재영 선수는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치르는 1군 선발전인데요.
지난 두산전에서 5.1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 사냥에 나섭니다. 하지만 올 시즌 기아를 처음 만나는 두산의 니퍼트 역시 기아를 상대로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외인 투수 험버의 1군 복귀 소식도 들려옵니다. 2군 2경기의 선발 등판에 평균 자책점 7.88로 아직은 부진하지만 다시 선발 등판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발진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주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흔들리는 불펜진입니다. 최근 믿었던 필승조들이 무너지며 5월 한 달 동안 6번의 역전패로 고개를 떨궜는데요. 무엇보다 한승혁, 심동섭, 박준표 등의 젊은 불펜 투수들이 지난 등판의 아픔을 발판 삼아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치러지는 기아와 두산의 올 시즌 세 번째 만남, 베테랑 서자영과 에이스 니퍼트의 첫 맞대결로 6월의 첫 경기 시작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기분 좋은 승리로 새 출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유력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에 박혀있던 전봇대를 한전이 철거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정상적인 민원 처리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의 무안군 사무소입니다. 한전이 지난 2월 2천여만 원을 들여 건물 인근에 전봇대 2개를 뽑았습니다. 한전은 노후된 전봇대가 건물로 기울어 위험하다는 의원실의 민원이 2차례 접수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합니다. 특혜 의혹 아니냐, 갑질이 아니냐, 그런다면 작년에 해줬죠. 시민사회단체들은 상가 앞에 다른 전봇대는 그대로 놔두면서 유독 국회의원 사무소 인근 전봇대만 철거한 것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 의원 사무소 앞뿐만 아니라 다른 전봇대도 민원에 의해 이설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중앙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정은 반드시 퇴거가 돼야 됩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가업축으로 가 있고 인도 중앙에 있는 전주는 우리 한전에서 반드시 빼줘야 될 전주입니다. 한전은 이 의원 사무실 인근에 다른 전봇대도 추가 철거에 나섰습니다. 계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옮기면 이거 하나 옮기고요. 또 이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가 떨어진 사이로 포차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또 저희들이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집회 신고를 경찰에 접수한 지 하루 만에 한전이 설계를 끝내고 집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궁금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15 국제농업박람회에 국내외 참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일본 등 25개 해외 기관과 기업들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200개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남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란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의병의 날을 맞아 호남 의병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성군은 장성문예회관에서 의병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한말과 임진왜란 당시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높은 정신을 기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호천 김경수 선생은 의병을 모아 전라도 지역에서 외병을 물리쳤고 한말에는 성제 기사면 선생이 의병 부대를 결성해 일제에 향거했습니다.